클래식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야기 손님과 음악이 있는 곳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문을 여는 클래식 살롱. 다재다능한 음악가들과의 만남을 주선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비올리스트 김상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그 교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간이 방학 기간인데 네. 벌써 다 지나갔네요. 네, 그 교수님 눈빛에서 정말 아쉬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보직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부학장님이시잖아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얼마나 또 행정적인 일이 많으십니까? 그냥 결제를 많이 하죠. 네, 네, 개강 준비는 어떻게 잘 되십니까? 네, 일단 방학 때 이번 방학처럼 한가한 적이 없었어가지고 네. 정말 여러 가지 드라마를 다 정주행하고 그렇게 천년만년 볼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벌써 개강이라 일단은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교수님 왜 이렇게 진지하세요? 정말 다음 방학을 너무나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히 느껴집니다. 저는 교수님하고 이번에 8월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과거형으로 하면 안 되죠. 다음 주에도 만나요. 네. 네, 다음 방학 때도 교수님 방학이 좀 한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실 네. 수 있는 꿈을 꿔봅니다. 예. 8월 클래식 살롱에서는 김상진 교수님의 소개로 다재다능한 욕심쟁이 음악가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거장의 또 다른 얼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저희가 일단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슈베르트 이런 음악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는 피아니스트로 알려진 비엔나 출신의 프리드리히 굴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 8월에 소개했던 지금 세 번째 음악가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천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음악가입니다. 그 세 명 중에서요? 그러니까 다 음악가들은 다 천재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클래스가 다른 천재.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작곡가들 지금까지도 여전히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런 작곡가들은 기본적으로 너무 다들 천재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모차르트가 가장 천재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베토벤 같은 사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끌어올린 정말 인간 승리와 그 인간의 능력을 최대치까지 올린 그런 작곡가라면 모차르트는 그냥 이쪽 세계 사람이 아닌 여기 하늘나라에서 잠시 탈출해가지고 내려왔다가 탈출항에 들켜서 그러니까 30대에 일찍 다시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근데 저는 굴다를 봤을 때 모차르트가 재림한 게 아닐까. 모차르트가 현대 시대에 살아있다면 이 사람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굴다는 독특한 음악 해석도 유명하지만 옷차림도 좀 자유분방하죠. 그렇죠. 항상 트레이드마크처럼 돼 있는 그 모자 항상 쓰고 음악회 모자를 쓰고 연주를 하다니 지금 생각은 그런데 아마도 머리숱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면서 제 추측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보통 연미복 항상 입고 그런 어떤 틀에 박힌 구조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컸던 그런 음악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뒤로 갈수록 계속 얘기를 풀어나가겠지만 음악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전형적이라는 것에서 탈피하려고 굉장히 계속 시도를 했던 그런 음악가, 그런 예술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그 교수님이 이렇게 또 굴다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주시니까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굴다 외에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피아니스트 굴다, 자 거장의 또 다른 얼굴, 괴짜 이미지는 잠시 내려놓고 클래식 피아니스트로서의 굴다부터 만나볼까요? 네, 일단 이 사람이 클래식 음악계에서
무슨 뭐 내 인정을 제대로 못 받았다든지 이래서 뭐 딴 쪽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니라 너무 더 이상 할 게 없을 만큼 다 이루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나중에 재즈에 관련된 것도 이 사람이 비엔나 재즈협회 회장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 재즈계에서도 아주 뭐 너무나 인정받는. 그래서 사실 그 타임지라고 굉장히 유명한 잡지 있죠. 그 타임지에서 굴다에 대해서 그 어떤 평한 재미있는 게 있는데 프리드리히 굴다는 재즈를 연주하는 최고의 클래식 피아니스트이자 클래식을 연주하는 최고의 재즈 피아니스트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왜 보통은 클래식 한 사람이 재즈 하면은 막 재즈계에서도 막 너무 클래식격이야 이러고 클래식계에서는 뭐 쟤 왜 딴 거 해 막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인정 안 하려는 경향이 좀 있는데 굴다는 양쪽에서 다 너무나 최고의 인정을 받은 그런 음악가였고요. 근데 이 사람이 시작부터 너무 남달랐던 게 뭐 이 사람 1930년생인데 1946년 불과 16살 때 세계 최고의 콩쿠르 중 하나인 제네바 국제 콩쿠르에 1위 입상을 합니다. 우승하는군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콘서트 피아니스트로서 굉장한 그런 커리어를 쌓기 시작하는데 특히 특히라기보다 모든 음악을 다 했지만 뭐 가장 중요한 레파토리 우리가 생각하는 바흐, 모차르트, 슈베르트, 베토벤 이런 모든 작곡가의 곡들을 가장 탁월한 해석으로 연주해내는 그런 최고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러면 앞서도 언급했지만 굴다에게 모차르트 그리고 또 굴다의 모차르트 소나타는 어떤 의미일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어떻게 보면 막 우리가 복잡한 낭만 이후의 음악 이런 걸 들으면 모차르트 곡은 굉장히 순수하고 좀 단순하기까지 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굴다가 막 굉장히 괴짜 이미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차르트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싶은 의구심도 드는데 사실 저는 굴다를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로 처음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 정도로 모차르트 연주에도 정평이 나 있고 첫 번째로 고른 모차르트 곡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그 터키풍으로라고 부제가 붙어 있는 그 소나타 케헬 번호 331 중에 3악장인데요. 특히 제가 교육방송에서 얘기하기 그렇지만 K 본부 딴 라디오 방송 클래식 방송에서 네. 이게 이 음악이 항상 나와요. 시간 같은 거 얘기하기 전에 이 앞에 테마가 딱 나오고 마지막 해결되는 음을 딱 안 내고 가만히 있다가 거기서 띠 하고서 몇 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게 저희는 나오는. 바흐가 나오는데 네, 네, 그쪽은 모차르트가 나오는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피아니스트로서의 굴다를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A장조 쾌번호 331종 3악장 터킹 증곡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연주로 만나보시죠.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A장조 쾌번호 331종 3악장 터킹 증곡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참 뭐랄까 모차르트처럼 치네요. 근데 모차르트 같은 게 뭘까요? 저는 이제 상상의 영역인데 뭔가 이 어떤 감정이 있더라도 즐겁고 유쾌하게 풀어내는 게 저는 모차르트답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지금 대답 잘못하면 교수님께 혼날 뻔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모차르트를 네네. 어떤 딱 정형화 시켜서 어떻다라고 말하기 참 힘든 것 같은 게 맞아요. 모차르트 제가 뭐 같이 살아보지는 않았을까 모르지만 여러 가지 그 음악에서 느껴지는거나 그 사람의 일대기에 대해서 이렇게 읽은 걸로 봐서나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모차르트 스스로도 자기 음악을 어떤 틀 안에 딱 집어넣는 걸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딱 굴다하고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고 이건 사실 뒤에 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굴다가 스스로도 모차르트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로 꼽았는데 자기는 모차르트 생일날 딱 죽고 싶다 이렇게 그냥 농담처럼 얘기했던 건데 진짜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굴다가 죽은 날이 모차르트 생일과 같습니다. 우연치고는 상당히
소름. 네, 클래식 살롱 오늘은 비올리스트 김상진과 함께합니다. 거장의 또 다른 얼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 음악가의 또 다른 매력을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프리드리히 굴다입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은 여기로 남겨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프의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프리드리히 굴다, 이번에는 어떤 모습의 굴다를 만나볼까요? 너무 다양한 모습이 있어서 네. 사실 음악을 한 4곡 정도만 선곡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곡이라고도 할 수 있는 네. 굴다의 첼로 협주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작곡가로서의 굴다를 이제 알아보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굴다는 어떤 형식이나 어떤 틀에 얽매이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해서 이 협주곡이라는 형식도 이렇게 기존에 있던 걸 탈피해서 뭐 악장의 숫자로 봐도 그렇고 저는 이 곡을 처음 들을 때 이미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시작의 한 30초 안에 일단 첼로가 시작하는 인트로부터가 기존의 클래식 음악에 들을 수 없었던 락큰롤 같은 음악이 나와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첼로가 카덴자처럼 혼자 하고선 그 다음에 뒤에서 갑자기 드럼이 나오면서 빅밴드랑 같이 반주를,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스트링은 하나도 없고, 네, 그 빅밴드하고 드럼하고, 네,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어떤 악장은 그 오스트리아의 그 민속 음악, 그 렌틀러가 나오기도 하고, 뭐 재즈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 다양한 어떤 뭐 재즈, 블루스, 라틴 음악, 팝, 무슨 전자 음악, 뭐 물론 콘체트에서 전자 음악 나오지 않지만요. 그러니까 뭐 즉흥 연주 이런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는 그런 아주 대단한 작품인데 저희가 이거를 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1악장만 소개하는 게 좀 아쉽지만,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일부러 그러니까 원래 이 곡은 하이닉 슈프라는 굴다와 절친한 관계였던 오스트리아 출신 이제 첼리스트죠. 예. 그 슈프를 위해 작곡한 곡인데 제가 이 연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서울대 교수님으로도 계시는 김민지 첼리스트의 연주로 꼭 틀어달라 그 부탁을 했는데 방금 와서 여기 음악 감독님이랑도 얘기해보고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 출연하셔서 여기서 이 프로에서도 그걸 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나머지 악장은 어디선가 또 들으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오늘은 그중에 1악장만 듣도록 하겠고요. 일단 곡을 듣고서 계속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박진서님, 첫 직장에서 친하게 지낸 언니가 좋아하던 음악가였어요. 저는 들으면 다 잘 치는 것 같던데 피아노를 잘 치는 걸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도 토킹 진곡 들으시면서 박진서님 메시지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굴다의 첼로와 윈드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중 1악장 서주입니다. 김민지의 첼로, 김영률이 지휘하는 더 윈즈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굴다의 첼로와 윈드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중 1악장 서주, 김민지의 첼로, 김영률이 지휘하는 더 윈즈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2085님, 저는 프리드리히 굴다의 아리아를 자주 들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몇 시간이고 들어도 질리는 법이 없어요. 오늘 제대로 공부시켜주어서 너무나 즐거워요. 정말 모차르트처럼 치네요 하고 정경님이 말씀하셨을 때 했지 뭐예요. 오늘은 굴다의 모차르트를 들으면서 즐거워해야겠어요. 저도 요즘 넘기기 버거운 무언가를 마음으로 꿀떡꿀떡 삼키느라 지치고 힘드는데 잠시 등 돌리고 쉬어가고 싶어졌어요. 흥겨웠는데 오히려 마음이 찡하네요.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진짜 이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시고 네. 방송에 말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네. 2085님, 굴다에 대한 오늘 여러 이야기를 또 들으실 텐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감상하실 때 더 많은 내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실 겁니다. 황재님, 역시 굴다. 저는 굴다의 아리아를 듣고서
프리드리히 굴다를 처음 알았습니다. 피아노가 노래하는 아리아 언제 정클클에서 들려주세요. 네, 황제님 잊지 않고 있겠습니다. 자, 이야기해 주시죠. 저도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듣고 들으니까 오프닝이 제가 음악 나올 때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도대체 몇 년도에 이 작품이 작곡이 됐을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7, 80년대. 그러니까 80년대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 CD를 처음 산 게 91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제 나이가 다 나오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것도 제가 괜히 젊은 척하고 살려고 했더니 이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네, 불가능합니다, 부학장님. 그 파격적이죠. 그렇죠. 예, 굴다이. 저도 이걸 처음 들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독일에 살 때는 굉장히 모든 걸 아껴 살고 별로 돈을 쓰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그 플렉스를 했던 그런 분야가 CD 사는 거하고 악보 사는 거. 네, 근데 이 CD를 처음 사가지고 그다음에 오디오가 굉장히 좋은 게 있었어요. 제가 딴 건 몰라도 집에서 항상 음악 들으면서 거기서 힐링을 많이 했어가지고 근데 이걸 딱 그 좋은 그 어떤 음향 시설 갖추고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이걸 듣는데 일어섰어요. 제가 이걸 처음 듣자마자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안 보이셨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드럼 나온 데서 제가 막 네. 드럼 치는 흉내도 냈는데 예.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클래식 악기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처럼 굴다는 뭐 이 오늘 다 소개를 못 시켜드리는 게 안타깝지만 너무 이렇게 다방면으로 관심도 많았고 지식도 많았고 그다음에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일단 피아노를 너무 잘 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즈를 나중에 이제 들려드리겠지만 재즈를 할 때도 어떤 기술적인 그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음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재즈 뮤지션은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테크닉적인 영역까지 다 아우르면서 연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즈계에서도 최고로 인정받고 뭐 클래식계에서는 원래부터 최고로 인정받았고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참 그게 신기했던 게 어떤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전형적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석적인 해석에서 또 벗어나지 않아요. 굉장히 거기에 맞게. 그리고 재즈를 들을 때도 어떤 뭐 거기서 대단한 파격이 있는 그게 아니라 재즈는 재즈대로 클래식은 클래식대로 그 언어를 존중하면서 거기서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정말 능력이 뛰어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였겠죠. 그 어떠한 장르의 정점에 있으면 다른 장르에 어떻게 보면 이 연결이 될 때도 그 정도 레벨이 되나 봐요. 네, 그런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는데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을 그러니까 뭐 그냥 클래식 피아니스트 또는 재즈 피아니스트 또는 뭐 어떤 행위 예술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두기에는 이 사람의 능력이 너무 뛰어났던 것 같아서 제가 참 이 언어로 이걸 다 표현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한데요. 우리 김상진 선생님의 굴다사랑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거장의 또 다른 얼굴 프리드리히 굴다. 오늘은 김상진의 소개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함께 듣고 싶은 곡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거장의 또 다른 얼굴 이번엔 어떤 굴다를 만나볼까요? 뭐 이 음악을 들으면 이게 어떤 교육적인 측면으로도 왜냐하면 이 곡을 쓴 게 일종의 에튜드 연습곡 같이 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도가 어떤 우리는 클래식을 전공하는 어떤 피아니스트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냥 악보에 있는 걸 그대로 치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면으로 굉장히 경직되고 그냥 반복에 의한 학습으로
이렇게 피아노를 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어떤 클래식 피아니스트들이 이 음악을 통해서 더 어떤 자유로움에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재즈의 리듬 같은 게 클래식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로 10개의 피아노 연습곡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제목이 플레이 피아노 플레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게 계속 제가 이 음악가들 얘기하면서 다들 결혼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지난주에 앙드레 프레브는 5번 결혼했다 이혼하고 네. 굴다는 그래도 그런 거 치고는 2번밖에 이혼을 안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굴다가 생각하는 어떤 틀에 박힌 관습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자 했는지 사실은 세 번째 여인이 이제 우르줄라 안더스라는 성악가이자 또 행위 예술가이자 작곡가이자 이런 여자분이 있는데 그 둘이 가장 오랫동안 결혼은 하지 않고 이제 파트너로서 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 굴다에게 많은 영감을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우르줄라 안더스를 위해서도 심지어 우르줄라를 위한 협주곡, 콘체르토 포 우르줄라 이런 곡이 있을 정도로 그 곡도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그 우르줄라가 뭐 성악가니까 당연히 노래도 하고 어떤 연극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타악기도 연주하고 타악기도 여러 악기를 연주하고 이렇게 또 굉장히 곡 길이도 길고 나중에 제가 처음 샀다는 그 CD 굴다의 CD에 맨 처음에 첼로 협주곡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르줄라를 위한 협주곡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제가 알던 그 모차르트 예쁘게 치는 그런 굴다가 아니라 그 작곡가로서의 굴다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그런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이 플레이 피아노 플레이는 2번째로 결혼했던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은 그 오스트리아 배우 출신의 여자분과 하고 2번째는 일본 피아니스트 유코라는 유코 굴다 피아니스트이자 이분도 뭐 작곡가이기도 하고 뭐 어떤 굴다랑 굉장히 성향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굴다가 이 유코를 위해서 쓴 피아노 곡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굉장히 클래식적이면서도 재즈의 어떤 그런 요소들을 많이 도입해서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손여름 씨라든지 박종혜 씨 이런 우리나라의 대표 피아니스트들도 앵콜곡으로 이 곡을 이게 사실 에튜드라고 연습곡이라고 돼 있지만 뭐 우리가 쇼팽의 연습곡 에튜드 같은 것도 그냥 연주회 때 다 연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음악적으로도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곡도 특히 앵콜곡 같은 걸로 굉장히 많이 연주되는 그 10개의 짧은 곡들인데요. 그중에 오늘은 몇 번을 저희가 사실 음악 감독님이 1번과 4번입니다. 1번과 4번. 네. 1번은 딱 들으면 어떤 바흐의 대위법적인 그런 게 오른쪽에 사는 거 왼쪽이 모방하고 이렇게 그런데 굉장히 재즈 같이 들리는 4번이 어떻게 보면 제일 6번 같은 것도 굉장히 6번을 제가 우연히 손여름 씨, 박종혜 씨가 다 6번을 연주한 거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4번이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연주되는 곡이 아닌가. 심지어 저는 재즈 하는 사람들이 앵콜곡을 이걸 하는 것도 들었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혼자 하지만 이렇게 듣고 있으면 마치 드럼도 있고 베이스 주자도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리드미컬하군요. 그런 게 진짜 피아노 한 대로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귀 기울이셔서 들으시면 굉장히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른 들어보겠습니다. 굴다의 플레이 피아노 플레이 1번과 4번입니다. 프레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굴다의 플레이 피아노 플레이 1번과 4번 프레드리히 굴다의 라이브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4658님, 오 진짜 드럼 소리도 납니다.
버스 타고 출근길인데요. 와우, 너무 좋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이한나님, 굴다는 클래식 듣고 싶은데 재즈도 듣고 싶은 날 들으면 안성맞춤이겠는데요. 오늘 교수님 덕분에 새롭게 알게 된 굴다의 세계 덕분에 제 일상이 더 풍성해졌네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이 클래식과 재즈를 동시에 듣고 싶을 때 아, 네. 굴다를 선택하면 그냥 그야말로 안성맞춤이군요. 근데 굴다의 곡이 지금 곡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둘 다의 요소가 들어있는 곡이라면 사실 저희가 이제 들을 음악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네. 마지막에 들을 곡은 정통 재즈의 그 재즈의 아주 유명한 스탠다드 음악을 또 얼마나 훌륭하게 연주하는지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골랐고요. 네. 사실 클래식 프로인데 재즈만 튼다고 저번 주랑 이번 주가 유난히 재즈가 많았죠. 네. 근데 저번 주에도 앙드레 프레빈이 그 얘기를 했고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은 있어도 클래식과 재즈의 경계는 없다. 굴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늘 재즈는 순수 음악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클래식이라는 말 자체가 옛날 음악을 하는 그런 게 있어 저는 순수 음악과 대중 음악으로 나누는 그걸 더 좋아하는 표현인데 그런 면에서 재즈가 사실 되게 위치가 대중 음악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음악이 추구하는 게 순수 예술을 지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수 음악의 분야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재즈 피아니스트로의 굴다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지금 준비한 음원은 언제 발매된 거죠? 이것도 저희 다 태어나기 전에 예. 1970년에 발매된 음반인데 음반 제목이 As You Like It 이런 제목으로 근데 What is this thing called love라는 이건 굉장히 재즈 스탠다드로 유명한 작품인데요. 네. 이 곡을 이제 굴다가 늘 자주 같이 연주했던 그 드러머하고 베이시스트하고 같이 그게 어떻게 보면 재즈에서 굉장히 일반적인 트리오 형태인데 같이 연주한 연주자들도 레텐바커도 그 베이시스트 그 오스트리아 베이시스트로서 아주 유럽 재즈 씬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고 클라우스 바이스 같은 사람도 드러머로서 유럽에서 아주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미국에도 있었지만 유럽에 있을 때 유럽의 재즈 음악이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어요. 약간 미국에서 흑인들이 하는 재즈 연주는 좀 더 원초적이고 막 더 빠져들게 하는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면 유럽의 재즈 음악은 좀 더 이지적이고 약간 이성적인 부분이 가미된 그런 게 저는 클래식 음악도 그렇잖아요. 이게 대중음악과 저는 가장 구분되는 그런 부분이 대중음악은 그 대중의 기호라든지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에 온전히 쫓아가는 근데 어떤 순수 음악적인 부분에 딱 순수한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말을 하다가 딴 데로 막 아닙니다. 빠져요. 아닙니다. 지금 좋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여기 막 51분 즈음에 끝을 내야 되는데 할 그래서 말이 너무 저희가 아직 많아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3분이나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이 굴다 얘기하려 그러면 네. 우리나라 요즘 북해 문화가 되게 어떤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옛날에 이미 북해 문화를 만든 그래서 가명도 있어요. 알베르트 골로빈이라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의 자기죠. 그게 결국 어떤 부수적인 캐릭터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예. 알베르트 골로빈이라는 이름으로 막 노래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미 그 시대의 어떤 부수적인 캐릭터를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제일 파격적인 거는 1999년에 예. 자기가 죽었다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진짜 죽은 줄 알고 네. 추모 음악회에 다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골다가 짠 하고 나타나서 부활 연주회를 하죠. 상상 초월입니다. 네, 그 이런 정도로. 마케팅을. 근데 실제로 예. 그 이후에 1년 후에 모차르트 생일, 그러니까 2000년 1월 27일에 모차르트 생일에 딱 돌아가시게 되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네. 모차르트가
그 1756년 그렇죠. 1월 27일에 사망을 했는데 굴다는 2000년 네. 1월 27일에 사망을 했군요. 30년에 태어났는데 2000년 딱 그 70년 딱 알차게 살고 가셨는데. 모차르트의 생일 네, 생일날 예. 굴다는 돌아가시고. 예, 네. 전혀. 모차르트가 태어난 날에 네. 그 굴다는 죽은 겁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그런 어떤 행위 예술적인 그런 또 아방가르드한 모습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그런 아까 우르줄라 안더스라는 그 굉장히 오랜 기간 같이 함께한 세 번째 여인이죠. 그분하고 같이 한 콘서트에서 저는 전에 듣기만 했어요. 그 전설적인 연주회인데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우르줄라가 옷을 다 벗고 예. 뭐 히빈 페릭 나는 돌았어 뭐 이런 뜻이거든요. 뭐 히빈 프라이 그러면 나는 자유로워 뭐 이런. 그러면 이제 옆에 굴다가 같이 피아노를 치고 있다가 갑자기 히아오 나도 그래 그러면서 같이 옷을 다 벗고 그게 사실 네 하나도 안 걸치고 다 벗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와. 어떤 음악회에서 어떤 그리고 뭐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뭐 객석을 다 치우고 갑자기 DJ가 나와가지고 막 DJ 음악이 나오면서 다들 춤추면서 뭐 연주를 한다든지 너무 다양한 일화들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네, 여기서 제가 또 아주 좋아하는 분야인 그 재즈의 스탠다드 음악 What is this thing called love 이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마쳐야 되겠네요. 예, 시간이 오늘도 아쉽습니다. 매주 우리 선생님 오실 때마다 어떤 작곡가의 모습을 보여주실까 또 알려주실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역시 굴다의 여러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매력의 굴다를 만난 느낌입니다. 말씀해주신 곡은 방송 끝곡으로 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